지난 시간엔 웰시코기의 성향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엔 웰시코기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질환과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고관절 이형성은 엉덩이뼈와 대퇴골을 이어주는 고관절이 변형되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골두나 소켓의 모양이 변형되어 일어나는 양상보다는 코기들은 고관절이 엉덩이뼈 소켓에서 많이 빠져있는 양상을 보여요. 대퇴골두가 빠져있으면 아무래도 뼈와 뼈의 마찰이 일어나고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통증을 호소하고 파행을 보이게 됩니다. 웰시코기는 이 고관절이 완벽하게 예쁜 아이들이 드물 정도로 대부분은 조금씩 빠져있는 아이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다만 다행인 것은 다른 견종이었다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정도 빠져있으면 벌써 파행을 보였을 수준인데 웰시코기는 그보다 더 빠져있어도 평생 파행 없이 잘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웰시코기의 연골이 두꺼워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당장 걱정하시기보다는 영양제 등으로 잘 관리해주시면서 지켜보시다가 만약 통증이나 파행 등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 수의사와 상담해서 수술 날짜를 잡는 등 외과적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웰시코기는 보통 골투를 잘라내는 FHO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수술은 비교적 흔히들 많이 하시는 수술이며 예후도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해당 수술을 한 후 10살 넘게 잘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골투나 소켓의 모양 변형 없이 빠져있기만 한 경우엔 골투를 잘라내지 않아도 되는 토글핀 수술 같은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퇴행성 골수염, 일명 DM이라고 하는데요. 이 DM이 발병하게 되면 주로 가장 먼저 근육이 상실되면서 골반 및 뒷다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뒷다리를 많이 휘청이며 걷게 되고 점점 그마저도 걷기가 힘들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반신까지 마비가 돼서 배변 및 배뇨가 곤란해지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셰퍼드들에게는 1살 미만에도 종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웰시코기들은 주로 생애 후반부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병이 발병되면 진행을 늦추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무서운 질병이지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발병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생명과 직결된 질병이라고 한다면 웰시코기 포함 견종 불문하고 단연 암입니다. 암 발병은 사실상 사람과 동일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힘들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소 항산화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영양제 같은 것을 급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주식 또한 품질이 좋은 제품을 급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강아지가 흥분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아닌 세로토닌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게끔 해야 합니다. 항산화를 하는 이유는 몸의 염증을 잡기 위해 하는 건데 강아지가 급격히 흥분을 하거나 너무 흥분을 하게끔 하는 자극적인 놀이를 하게 되면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그 흥분이 끝나고 나면 몸의 염증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하여 완화할 수 있는데 스스로 조절하는 양보다 생성되는 염증의 양이 늘어나면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를 흥분시키는 것보다 편안한 노즈워킹 등을 하면서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여 면역을 끌어올리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웰시코기는 특히나 관절이 약해서 살이 찌면 안 됩니다. 10년 넘게 웰시코기를 키우면서 깨달은 건 웰시코기가 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이 사료의 급여 가이드 때문입니다. 동결건조 사료는 급여 가이드대로 먹이면 대부분 괜찮지만 킵을 건 사료의 경우 급여 가이드대로 먹이다 살이 찐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급여 가이드는 말 그대로 가이드일 뿐이고 견종마다 개체마다 너무 다 달라요. 건 사료를 먹이실 경우 경험상 일단 급여 가이드의 3분의 2 정도를 급여해보시면서 내 아이가 살이 찌는지 빠지는지를 꼼꼼히 관찰하시며 양을 내 아이에게 맞게 가감하셔야 해요. 칼로리 기준 계산법 이것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12kg의 에디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필요 칼로리인 DER로 계산했을 때 722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에디는 실제로 하루 450칼로리 이상 먹으면 100% 살이 찝니다. 에디는 나이가 많아서 기초대사량도 많이 떨어지고 중성화도 했고 활동량도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굉장히 차이가 크죠. 젊었을 때 중성화도 안 한 상태에서 활동량이 많았을 때에도 하루 722칼로리를 먹었다면 100% 살이 쪘을 거예요. 그때도 하루 650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날씬한 몸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남이 정해놓은 가이드에 맞추지 마시고 내가 관찰해서 조절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웰시코기는 장이 약한 편에 속하는 견종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단백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동결건조나 생식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단백 건사료를 먹다가 탈이 나거나 괜찮은 듯 보였지만 나중에 신장
신장이나 방광이 안 좋아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혹시나 고단백 사료를 급여하셨다가 변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 무조건 급여 중지하시고 조금 더 낮은 단백질의 사료로 교체하세요. 또한 고단백 식이 같은 경우 일반 사료보다 먹는 양을 줄여야 하는데 식욕이 왕성한 편인 웰시코기 특성상 그렇게 되면 양이 적어서 변을 먹는 행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잔소리 하나 더 덧붙이자면 뼈간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 먹여봤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치석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 이빨을 걸고 도박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건 굳이 뼈간식이 아니어도 조금 덜 단단한 분리스틱이나 우드스틱 같은 장난감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치석은 양치질과 스케일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웰시코기가 아프지 않고 건강만 하며 행복한 견생을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